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골 접합 방법에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리벳 접합, 볼트 접합, 용접 접합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래 사진은 이제 리벳 접합 방법으로 접합을 했는 거고 가운데는 볼트로 체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접으로 철골 부재를 접합하는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리벳 접합입니다. 리벳 접합은 리벳 머리 모양으로 따라가지고 리벳 접합 방법을 또 구분하고 있어요. 한 5가지를 구분하는데 리벳 머리가 둥근 머리냐 그러면 둥근 접시, 둥근 머리, 리벳, 둥근 리벳.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재를 홈을 따가지고 표면이 매끈하도록 하는 게 접시 머리 리벳. 그 다음에 접시 머리 리벳인데 홈을 따가지고 하는데 위로 이렇게 둥근게 나와 있는 거 둥근 접시 머리 리벳. 그 다음에 요건 둥근 머리가 아니고 납작 머리 리벳, 납작 리벳. 납작 머리 리벳 해도 되고요. 납작 리벳이라 해도 돼요. 납작 리벳. 5번째는 납작 리벳인데 모재를 따고 들어갔어요. 모재를 따고 들어가가지고 모재를 따고 들어가냐 안 따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접시냐 접시 아니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5번째는 납작 접시 리벳이에요. 자, 이러한 머리 모양에 따라 가지고 리벳 접합을 하고 있는데 이 리벳 접합할 때는 리벳 치기를 한다 그래요. 리벳 접합, 리벳 치기, 리벳 접합하는 그 공도구가 있어요. 어떤 공도구냐 앞에서 드렸지만 리벳 머리를 잡아주는 리벳 홀드, 머리를 잡아주는 홀드. 머리 리벳이 둥근 머리다 그러면 홀드가 둥근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철판 위에 나와 있는 머리를 잡아주고 리베트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리베트를 치면서 머리를 모양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때 리벳이 약 한 8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때는 굉장히 가열된 리벳을 써요. 그래서 딱딱딱 두드리면 가열된 리벳이 있으니까 머리 모양이 잘 잡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머리 모양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리벳 머리가 동그랗게 잘 나오는 거예요. 리벳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리벳 접합 방법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 어떤 그 조선소에도 많이 써요. 배를 만들 때 리벳 머리를 접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리벳을 접합할 때 결함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결함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리벳 머리 균열. 리벳 머리가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걸 리벳 머리 균열. 많이 두들기고 하면 균열이 갈 수가 있죠, 그죠? 리벳으로 과다하게 가열되면. 그리고 덜 가열됐을 때, 리벳이 덜 가열되었을 때 충분한 온도로 가열돼 800도씨 이상 가열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열이 안 됐을 때 머리 모양이 안 나오고 머리가 균열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벳이 헐거움. 리벳이 이제 헐렁헐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모재, 요거는 모재라 그래요. 모재. 그 부재, 모재 똑같은 말인데 이 모재의 구멍 뚫기가 너무 구멍이 리벳 지름보다 더 크게 뚫었을 때는 리벳이 헐거워지잖아요. 그죠? 헐거워지는 거. 이런 부분은 헐거워짐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리벳 축선이 불렸을 때 리벳을 삐딱하게 설치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축선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래 위로 A 부재와 B 부재가 뒤틀렸을 때 이런 부분에 축선이 불일치될 수 있어요. 그죠? 축선이 잘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밀착불량. 밀착불량은 뭐냐면 모재의 틈과 요 아래 위에 틈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또 헐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불량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 모양이 다를 때 리벳 홀더와 리벳 치기, 리베터의 머리 모양이 다른 거를 해가지고 둥근 머리가 나와야 돼 접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머리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배 함선 안쪽이 완전히 막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함선 안쪽에서 치는 부분하고 바깥쪽에 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머리 모양이 다른 부분, 이런 결함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력 볼트입니다. 리벳 접합 설명드렸고 고력 볼트 접합 설명드렸어요. 볼트 접합은 철골 부재에 사용하는 볼트 접합은 대부분 고력 볼트를 써요. 고장력 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왜 고력 볼트냐면 강한 힘을 받아도 튼튼하게 볼트가 부러지지 않도록 볼트가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고력 볼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고력 볼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고력 볼트와 TS 볼트가 있어요. TS 볼트와 고력 볼트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볼트의 머리 모양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볼트의 머리 모양, 너트가 있고 볼트가 있잖아요. 그죠? 볼트의 머리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TS 볼트는 꼭 리벳 머리 모양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리벳 모양 같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한쪽 핀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핀 테일이 있는 부분만 임팩트 렌치로 돌리는 거예요. 도로록 돌리면서 이 핀 테일이 딱 부러져요. 떨어져 나가버려요. 일정한 요거 토크치에 30 MPa 뭐 이렇게 요거 토크치가 도달한다 그러면 핀 테일이 요 부분이 딱 떨어져 나가가지고 조립이 돼요. 요때 떨어져 나갔을 때 요 뒤에 나사산, 너트와의 나사산은 3개, 나사산 3개 정도가 남아 있도록 조립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모재 두께가 정해지죠. 그죠? 모재 두께가 정해져 있으면 볼트의 길이가 정해지는 거죠. 볼트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야 나사산이 3개 이상 남아 있는 거죠. 그죠? 3개 이하가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개 이하로 남아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풀릴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거예요. 자, 일반 고력 볼트는 너트와 볼트 머리가 똑같아. 규격도 똑같고. 그래서 워셔, 이게 이제 와샤라 그래요. 와샤를 통해 가지고 조여가지고 와샤를 2개 쓸 때가 있어요. 2개 쓸 때는 풀림이 덜하도록 너트가 덜 풀리도록 돌렸을 때 하는 거예요. 이 하여튼 조임 기계는 나중에 임팩트 렌치로 다 조입니다. 그래서 고력 볼트와 TS 볼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보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고력 볼트의 접합 방법은 또 3가지로 나눠져요. 마찰 접합이냐, 인장 접합이냐, 지압 접합이냐. 인장 접합 먼저 설명드려요. 인장 접합은
부재가 인장으로 만날 때, 서로 당기면서 만날 때 이런 접합 부분은 인장 접합이라 그러고, 마찰 접합과 지압 접합은 부재를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아래로 볼트가 눌러가지고 볼트가 이렇게 누르는 힘으로 이제 접합되는데, 이 마찰 접합은 지압 접합과 다르게 부재 수가 하나 들어가요. A 쪽 부재는 2개, B 쪽 부재는 1개. 그래서 이 부분에 마찰력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마찰 접합으로 구분하고, 지압 접합은 부재가 2개, A 부재, B 부재가 2개로 해가지고 서로 볼트로 체결해 가지고, 요게 이제 지압으로 해가지고 서로 당겼을 때 요 지압력으로 해가지고 버티는 거. 예, 그래서 지압 접합, 마찰 접합과 지압 접합은 부재 수가 다르다는 거. 요거 하나 보시면 나중에 어떤 시험 문제나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인장 접합은 당연히 볼트가 이렇게 이제 당겼을 때 인장으로 볼트가 받으니까 뭐 인장 접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합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임 기계. 그래서 이러한 볼트나 이런 볼트를 어떻게 체결하느냐? 조임 기계가 있어요. 그다음 토크 렌치가 있고 임팩트 렌치 있어요. 임팩트 렌치는 그야말로 볼트를 조립을 하기 위해서, 볼트를 돌려서 회전시켜 가지고 조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렌치가 임팩트 렌치고, 토크 렌치는 일정한 볼트, 고력 볼트의 일정한 토크치, 토크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구하는 설계에서 부재에 요구하는 볼트의 토크치가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토크 렌치예요. 예. 조임 기계인데도 토크 렌치는 실질적으로 토크치가 나왔는지, 조임하는 토크치 렌치고, 임팩트 렌치는 실질적으로 뭐 에어라든가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사하리라고 하죠. 앞에 이제 너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거를 도로 요 부분을 도로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힘을 강하게 불어넣어 가지고 볼트를 회전시키죠, 그죠? 이때 이제 볼트를 회전시킬 때 볼트 조임은 1차 조임이 있고 2차 조임으로 나눠져요. 왜 그러냐면 볼트가 풀리는 경우가 있으면 교량이라든가 우리가 철골 교량이라든가 철골 기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구조물이잖아요. 이런 구조물이 붕괴되고 하는 부분이 접합 부분이 붕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볼트 조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합부 조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임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조임, 2차 조임을 나누죠. 1차 조임은 약 한 80%까지 조여요. 토크 값에 80% 조이는데, 80%까지 조이고 난 뒤에 볼트 머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분필로 아니면 마커핀으로 해가지고 선을 딱 그어요. 선을 끊고 난 뒤에 2차 조임은 요 너트를 회전하잖아요. 너트를 회전할 때 너트를 100%까지 돌리는데, 그때 120도 이상까지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회전을. 그러면 나중에 선이 어떻게 돼요? 너트 선은 이렇게까지, 여기에 이제 요 선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 조임까지 완료되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고력 볼트는 이렇게 하고, TS 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TS 볼트는 뒤쪽이 꽁무니가 핀테일이라고 하는데, 핀테일, 꼬리가 테일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딱 떨어져 나가 있는 걸 보고 2차 조임까지 완료됐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1차 조임, 2차 조임, 요거는 이제 일반 고력 볼트는 금매김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TS 볼트 같은 경우에는 핀테일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확인한다. 이렇게 볼트 조임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접합은 용접이에요. 용접. 수동 용접이 있고 반자동 용접이 있어요. 반자동 용접은 말 그대로 자동 용접인데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용접이에요. 반자동 용접기는 CO2 가스 용접이라 그래요. CO2 가스 용접은 용접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용접선을 이용해가지고 용접선이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용접선이에요. 용접선이 자동으로 공급되면서 쭉 그냥 용접기 홀더를 쭉 끌고 나가면 이 부분이 다 하면서 용접이 다 돼. 그래서 용접선이 자동으로 공급이 된다. 예. 용접선이 노즐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용접 와이어, 용접선 똑같은 거예요. 예. 자동으로 공급돼 가지고 반자동 용접이라 해야 돼. 이건 이제 우리가 말로는 CO2 가스 용접, CO2 용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수도용 용접.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접봉을 갖고 지지지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크 용접. 이 아크 용접은 피복이 용접봉의 안에다가 이제 철선에다가 이렇게 피복이 돼 있는 이 용접봉을 사용해 가지고 교류 아크 용접기예요. 교류를 사용해 가지고 지지직 하면서 용접을 해요. 그래서 수동 용접과 반전 용접된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접 접합의 이형 형태. 이형 형태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맞댐 용접과 모살 용접이 있어요. 모살은 모재에다가 살을 올린다 해가지고 모살 용접이에요. A 모재가 있고 B 모재가 있어요. 이 T자로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살을 올린다, 모서리에 살을 올린다 해가지고 모살 용접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필렛 용접, 필렛 용접이라고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좌우측에다가 이렇게 필렛 용접 기호가 나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필렛 용접을 이렇게 쭉 용접을 해 나가면 돼요. 모재에다가. 요게 모살 용접이에요. 이렇게 T자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 맞댐 용접은 요게 개선이에요. 용접 개선각 개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맞대. 버트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버트 웰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용접살을 올리는 거예요. 용접살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댐으로 용접한다 해가지고 맞댐 용접이에요. 요 부분이 이제 맞댐 용접이고, 요렇게 맞댐 용접. 서로 이제 개선 부분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맞댐하는 거예요. 맞댐 용접을 한 거예요. 맞댐 용접, 모살 용접, 필렛 용접, 버트 조인트, 버트 웰딩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뭐 영어, 뭐 한국어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